울산 남구 달동 부동산 중개소 간판이 보입니다. 안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어요. 월급 180만 원. 5년 전까지 이 사람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이었거든요. 퇴직금 3억 받고 나왔는데요. 치킨집 했다가 1년 만에 망했어요. 카페 차렸다가 6개월 만에 문 닫았고요. 3억이 2년 만에 증발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손님 하나하나도 앉아 있습니다. 평생 대한민국 상위 5% 소득자였던 사람이 말이죠. 근데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현대차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발표 다음 날 주가 16% 폭등했습니다. 16%요.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로봇 만든다는데 왜 투자자들이 열광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니까요. 자, 오늘 네모난 겸제학에서 갈 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봉 1억 킹산직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 두 번째, 현대차가 왜 울산 대신 로봇에 125조를 쏟아붓는지 숨겨진 계산. 세 번째, 5년 후 대한민국 제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눌러주세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야기는 2017년으로 돌아갑니다. 8월 23일 목요일 오전 7시 울산 공장 정문 앞에 5만 명이 모였어요. 현대차 노조원 전원입니다. 손에 피켓 들고 구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급 14만 원 인상하라. 회사 측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본급 9만 5천 원,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그날부터 울산 공장 5개 라인이 전부 멈췄어요. 하루 생산량 3,700대. 공장이 멈추면 하루에 차 몇 대 못 만드는 줄 아십니까? 3,700대요. 24일간 멈췄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24일 곱하기 3,700대는 88,800대. 한 대당 평균 판매가 2,100만 원 곱하면요, 1조 8,600억 원입니다. 하루에 780억씩 증발한 거예요. 전복 80억. 그럼 노조가 받은 건 얼마였을까요? 최종 합의안 나왔습니다. 기본급 9만 5천 원, 성과급 400%, 일시금 1,400만 원, 주식 30주. 노조원 1인당 평균 470만 원씩 더 받게 됐어요. 5만 명 곱하면 2,350억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회사 손실 1조 8,600억, 노조가 받은 돈 2,350억. 8배 차이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손실은 누가 메웠을까요? 첫 번째, 소비자입니다. 아이오닉5 출고가가 900만 원 올랐거든요. 연간 판매 70만 대 기준으로 6조 3천억 원이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협력업체입니다. 부품 납품가 동결됐어요. 협력업체 직원 15만 명이 임금 동결당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임 신규 채용 900명 취소됐거든요. 자, 정리해볼까요? 피해본 사람 소비자 70만 명, 협력업체 15만 명, 청년 900명, 85만 명, 이익 본 사람 노조원 5만 명, 17대 1입니다. 5만 명이 이익 보려고 85만 명이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주말인데도 현대차 본사 20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이 기억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파업 안 하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요? 로봇입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그날 결정났습니다. 연간 6천억 원씩 5년간 3조 원 로봇에 투자한다. 실제로 숫자 보실래요? 2017년 현대차 로봇 보유 대수 50대, 2021년 500대 10배, 2025년 1500대 30배, 2026년 1월 연간 3만 대 양산 발표 30배요. 30배. 파업 24일이 로봇 공장 만든 겁니다. 그럼 현대차 생산직은 실제로 얼마 받을까요? 2024년 기준 기본급 포함 평균 9,200만 원, 평가급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연봉 3,800만 원에 3배가 넘어요. 상위 5% 소득이에요. 상위 5%. 이게 킹산직이었습니다. 근데요, 생산성은 어떨까요? 비교 좀 해볼까요? 중국 자동차 공장 생산직 연봉 2천만 원, 독일 폭스바겐 생산직 연봉 7,200만 원, 일본 도요타 생산직 연봉 6,800만 원, 한국 현대차 생산직 연봉 1억 2천만 원.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생산성은요?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임명당 연간 44대, 현대차 미국 공장 생산직 임명당 연간 84대, 거의 2배 차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 날까요? 울산 노조가 오랫동안 노동 강도 낮추기를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 느려졌고요. 휴식 시간 늘어났고요. 1인당 담당 공정수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같은 차 만드는데 시간 더 걸리면 생산량 줄고, 생산량 줄면 매출 줄고, 매출 줄면 이익 줍니다. 실제 숫자 보실래요?
울산 공장 연간 생산량은 연 10%씩 떨어지고 있고 아산 공장은 연 1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차가 울산에 투자 안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투자에 비교해 볼까요? 울산 3조 원, 아산 8조 원, 거의 3배 차이예요. 왜 울산에 투자 안 할까요? 새 설비 들어오면 자동화되잖아요. 자동화되면 사람 줄어들고요. 노조가 반대합니다. 결국 현대차는 울산 포기하고 다른 곳에 돈 쏟았습니다. 신차 배치 보세요. 2020년 신형 그랜저 전주, 2022년 신형 제네시스 아산, 2023년 아이오닉 X 체코. 울산에 남은 건요? 곧 단종돼 구형 모델들 뿐입니다. 울산 공장이 사양 산업된 겁니다. 인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 울산 공장 생산직 35천 명에서 2024년 28천 명으로 7천 명이 빠졌어요. 정리해고는 없었습니다. 노조 강하니까요. 대신 55세 이상한테 평균 3억 원씩 특별 퇴직금 줬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좋아했죠. 3억이면 큰 돈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55세 고졸 생산직을 어디서 받아줄까요?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3억이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지금 울산 시내 부동산 중개소 가보세요. 현대차 출신들이 일합니다. 월급 180만 원 받으며 집 소개하고 있어요. 평생 연봉 1억 원 받던 사람들이 말이죠. 더 비극적인 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생사직 2,800명, 평균 나이 53세예요. 50세 넘는 사람이 70%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 5년간 신규 채용 총 200명, 1년에 40명 꼴입니다. 예전엔 1년에 1000명씩 뽑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안 오려고 해요. 울산 공장은 미래 없다는 소문 파졌거든요. 2026년 1월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무대 위에 로봇이 올라왔습니다. 이름 아틀라스. 키 175cm, 몸무게 89kg.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입니다. 아틀라스가 걷습니다. 멈춥니다. 손을 흔들어요. 그러더니 백덤블링을 합니다. 안중석에서 환호성 터졌습니다. 현대차 CEO가 무대에 올라 발표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투자 규모 125조 2천억 원입니다. 3만 대요. 로봇 한 대가 사람 3명 대체합니다. 3만 대면 9만 명 대체 가능해요. 현대차 국내 전체 생산직이 3만 명인데 3배 규모예요. 발표 다음 날 주가 16% 급등했습니다. 아틀라스 성능 공개하겠습니다. 사람 작업자는 부품당 200초, 정확도 98.5%,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은 부품당 180초, 정확도 99.8%, 하루 24시간 근무입니다. 속도는 10% 빠르고요. 정확도는 1.3%포인트 높습니다. 불량률은 7배 낮아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랍니다. 연간 생산량 비교해볼까요? 사람은 연간 36천 개, 로봇은 연간 175,200개 생산합니다. 약 5배 차이입니다. 비용은 어떨까요? 사람은 개당 2,778원, 로봇은 개당 92원입니다. 30배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에요. 울산 공장 연간 파업 확률 10%, 연 매출 60조 원 공장이 10% 확률로 멈춥니다. 광주 공장 연간 파업 확률 0%. 왜냐고요? 로봇 비율이 70%니까요. 로봇은 파업 안 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 안 해요. 주 4.5일제 요구 안 하고요. 경비원 연장 요구도 안 합니다. CFO 입장에서 어느 공장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광주죠. 향후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현대차가 공지를 띄웁니다.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교육 실시 6개월 과정. 교육 내용 로봇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신청 인원 몇 명이었을까요? 300명입니다. 전체 생산직 1,700명 중 1.7%예요. 왜 안 했을까요? 울산 공장 게시판 댓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12년 경력인데 로봇이 나보다 잘하겠어? 우리 노조 5만 명인데 회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 6개월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근 뛰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2027년 1월 교육 수료자 300명이 로봇 관리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반면 2027년 6월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500대 투입되며 인원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700명이 명예퇴직했죠. 그중 교육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28년 1월 울산 공장에 아틀라스 1000대 투입 발표됐습니다. 예상 인원 감축 3,000명. 2026년 로봇 교육받은 300명은 전원 안전합니다. 교육 안 받은 16,700명 중 3,000명이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18%, 6명 중 1명 꼴입니다. 울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울산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 끝냈습니다. 울산시는 공황 상태입니다.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산 GM 공장 이미 문 닫았습니다. 탐원 르노 삼성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리할게요.
킹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기 전, 자동화가 일상이 되기 전, 짧은 호황기에 만들어진 신기루였어요. 세계화, 자동화, 구조조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졸 생산직이 연봉 1억 원 받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울산 노동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에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좋은 근무 환경을 원했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 안 통해요. 노조가 강해서 고임금 받으면 회사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노동 강도 낮추면 생산성 떨어져서 경쟁력 잃어요. 설비 투자 막으면 공장이 낙후돼서 도태됩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지키면 공장이 망하고 공장을 살리려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2017년 8월 파업 24일 회사는 그날 로봇 공장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파업할수록 로봇이 늘어납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도태됩니다. 선택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외면했을 뿐이에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됩니다. 안 좋아하는 순간 버려집니다. 여러분, 앞에도 선택이 있을 겁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 건가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네모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